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코페르니쿠스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갈릴레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딱 두 명만, 몰라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 극소수일 건 맞아요. 그 수억 명의 사람 중에서 딱 두 명만이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그만큼 인간은 오류 덩어리인 거죠. 자, 누구나 했던 실수의 특징은 뭐니까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다. 누가 봐도 그러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문, 문법을 해야 하겠죠. 우리와 어순이 다르니까요. 너무나 직관적이죠? 발음이 원어민의 발음과 실제 다르다. 그래서 연음을 배워야 된다. 누가 봐도 그렇죠?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하겠는가? 그래서 단어를 암기해야 한다. 실제 사용하는 영어는 교재와 좀 다르더라. 현재 영어를 배워야.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 과거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우리는 배척하기가 힘들어요. 지구가 평평한 게 더 어울립니다.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게 더 우리에게 직관적이에요.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도록 하죠. 비행기가 새를 보고 만들었다? 뭐 틀렸다 말하기 힘듭니다. 분명 바람을 이용하는 건 맞고요. 과학적으로는 양력을 이용하죠. 둘 다 양력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행에 실패했을까요? 보이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전거가 서울에서 어디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자전거로 갑니다. 인간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달려서 가죠. 어차피 가는 것은 똑같아요. 자전거도 바퀴를 돌려서 밑에 마찰력을 이용하고요. 인간은 발의 지면에 닿는 부분에 마찰을 이용해서 뛰어가지요. 그럼 자전거와 인간이 달린 것과 동일합니까? 과학적 법칙에 마찰을 이용하는 건 같지만 분명 구동력이 다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나는 것과 비행기가 나는 것은 달라요. 구동력 자체가 다르며 단지 양력을 이용한다는 공통점, 다시 말해 마찰력을 이용한다는 공통점만 같아요. 그럼 이걸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이카루스처럼 인간의 몸에다 날개를 다는 그러한 것을 상상했어요. 아주 직관적이죠. 인류 최초의 플라잉맨을 불리는 릴리 엔트라는 사람은 1890년에 이런 비행기를 이렇게 꿈꿨던 거예요. 보이십니까? 구동력을 새와 똑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실패했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비행기는 뭐죠? 라이트 형제 거예요. 누가 봐도 새처럼 생겼나요? 새는 날개를 이러 형식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정되어 있는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처럼 퍼덕이지 않아요. 밑으로 양력을 가하지도 않죠. 그냥 쭉 날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양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보는 대로 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나오곤 하죠.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시려면 분명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거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 재밌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When packing for trips, professional travelers take several steps over and over until they become habits. 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패킹을 하죠. 꾸러미를 싼단 말이에요. 그때 프로페셔널 트래블러들은 여러 단계를 취해요. over and over, 반복해서 그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패킹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t's now common for flights to be delayed or cancelled because of weather or technical problems. 자, 예를 들어서 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비행기가 딜레이 되거나 또는 캔슬 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날씨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This has happened to me numerous times. 이런 것들은 나에게도 수없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To guard against this, I always request a list of flights leaving before or after my scheduled flight from my travel agent. 자, 내가 이것에 대처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약속을 지키는 거든 뭐든 이것에 대처해서 내가 지키기 위해 나는 항상 리스트, 한 목록이죠. 비행 목록을 요청합니다. 떠나기 전후, 나의 스케줄 비행 전후의 비행기들의 어떤 목록을 요구하는 거죠. 나의 트래블 에이전트, 여행사의 직원으로부터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flight on which I am scheduled, I quickly transfer to another flight. 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죠? 비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스케줄되어 있는 비행에. 그러면 빠르게 나는 전환하는 거죠. 또 다른 비행으로 바꾸는 겁니다. On those occasions when unexpected emergencies arise, I immediately telephone my travel agent, who pull up all alternative flights on her computer and reroute me within minutes. 자,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unexpected, 그런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는 즉각 트래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에게 결국은 뭡니까? Pull up my alternate, 대체 비행에 대한 모든 대안의 비행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거죠. 풀업이라는 걸 끄집어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끄집어 올려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나의 컴퓨터, 그녀의 컴퓨터와 위에 있는 비행기들, 대체 비행기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다시 루트를 짜주는 거예요. 리루트. 수분 안에 나의 루트를 다시 짜주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was once asked if he believed in luck. 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한때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가 운을 믿는지 안 믿는지. He replied, yes, I do. I believe in the bad luck. I believe in I will always have it, and I plan accordingly. 그래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bad luck, 운 중에서도 bad luck을 믿어요. 불행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항상 그것이 함께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according, 플랜을 짠다는 겁니다. 항상.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로 간다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네 가지는 뭐 누구도 비난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비난합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언어의 습득 방식은 지금 연구 중에 있으나 현재로는 타고난다가 노암 촘스키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인지의 능력으로만 접근하는 거. 이래가지고 자꾸 인풋이란 말 할 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암 촘스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풋이 적어도 아웃풋을 더 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바로 언어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어떤 기괴하죠. 그래서 노암 촘스키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비판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누구도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학자들 동의를 얻은 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는 실제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한 바도 그러합니다. 제가 연구한 데이터도 노암 촘스키를 지지하고 있어요.